광주 전남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로 방역 인력 수요가 한계에 이른 가운데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통해 12명의 희생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희생자들은 재심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이어 오늘 전남을 찾았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등 다양한 공약 사업을 제시한 가운데 내일은 고흥군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관련해 전담 부서를 출범시켰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은 1인당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의 한 연합의원 진료실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해 의사가 직접 검체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검체를 시약에 넣고 흔든 뒤 진단 키트에 떨어뜨립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확인해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PCR 검사를 추가로 의뢰하거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코로나 환자에 대한 그 전파를 막아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대기 시간도 짧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일부 동네 병의원에서는 진단키트 부족 등으로 검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18곳.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급으로까지 검사 체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어제 하루 동안 전남 동부권에서는 18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전남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300여 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확산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순천, 동북권 용시설 밀집 지역과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층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 이후 일주일간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가정 내 마스크 또 사적 모임을 연기한다든지 방역당국은 설 연휴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3차 접종과 함께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만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방역 인력 수요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인도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검사 대상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이곳 선별진료소에서만 많게는 하루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다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분. 불편해. 발가락 깨질 것 같아요. 걸릴까 봐 우려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닷새 동안 광주 전남의 확진자는 4,700여 명에 달합니다. 하루 검체량만 7만 건을 넘어선 상황. 심지어 일부 선별진료소에서는 운영 종료 시간이 지나서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다음날 진료를 받으라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를 관리하는 의료 보건 인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70%가량이 재택 치료에 들어가면서 추가 관리 인력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건소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이미 저희가 2단계, 3단계까지 행정 인력에 대해서 이미 대응을 준비했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미 시켜놨습니다. 2배, 3배 늘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행정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재택치료는 관리할 거고요. 전라남도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진단과 재택치료 관리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병의원 45곳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해 폭증하는 코로나19 검사량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76%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광주와 전남 등 4개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687명에 대해 PCR 검사를 한 결과 76%인 523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등 이들 4개 지역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받는 새 검사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광양시의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3차 긴급재난생활비가 1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급돼 지급률 92%를 달성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시중에 413억여 원이 풀려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광양시의 3차 긴급재난생활비는 30만 원 가운데 5만 원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돼 전통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었으며 명절 성수품 구매 등으로 부담이 컸던 일반 가게에도 이번 지급이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2명의 희생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재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민간인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 대전에 있는 한 산골로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은 재심을 통해 이 사건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포와 감금, 취조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무죄 선고 이유였습니다. 기분이 하늘로 날아가고 싶지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군사재판에서 20년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지난 2020년 철도기관사 고 장완봉 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에 성공한 민간인은 모두 22명. 이딴 무죄 판결에 재심 청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희생자와 유족도 적지 않습니다. 대전 산내유족회 전남지회가 관리하는 희생자 68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25명은 재판 기록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전 형무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개별적인 신청이 아닌 정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방법도 모르고 있고 그 많은 유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후손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명예회복이 돼야 되니까 직권재심이 제일 시급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한편 특별법이 개정된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희생자 2,500여 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호남 20% 득표를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이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미완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설날 광주 무등산에 올랐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첫 일정은 신안군. 국민의힘 당대표가 신안군을 찾은 건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인사말부터 흑산공항 건설 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지역 현안 사업을 통해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공항을 짓는데 그것보다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지구를 찾은 만큼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뒷받침할 풍력발전 보급 촉진법을 직접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남해안, 서해안에 총 80기가를 한다고 하면 서해안, 남해안 전체가 다 이 풍력발전소가 되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꾸준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권 득표율 20% 돌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을 시작으로 진도군, 완도군, 장흥군, 고흥군까지 1박 2일 섬 주민 간담회를 열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이건 영호남 가리지 않고 항상 소외받는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호남 지역에서는 저희가 도시지역과 농촌 그리고 이런 도서지역 가리지 않고 저희가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서진 정책 속에 대선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전남의 표심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진도 방문에 민주당 소속 이동진 진도군수와 박금례 진도군 의장이 참석해 해당 행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사무총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국에서 다른 당의 선거용 행사에 배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며 배경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남 도당 위원장도 일반적인 다른 당 대표의 방문은 존중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선거 상황을 특수성을 따져야 한다며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쌀쌀하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2에서 6도, 순천 영하 3에서 6도, 광양 영하 3에서 6도, 고흥은 영하 5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3에서 4도, 목포는 영하 2에서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낮고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따뜻한 옷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